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곧 추석을 앞두고 올해는 이 벌초 대행업체에 맡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래도 직접 벌초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기고자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네. 이맘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인데요. 특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이 질환이 잠복기가 2, 3주로 길고 발열과 식욕 저하 등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올해는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동시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긴 소매 옷을 입어주시고요. 또 풀밭에 옷을 두거나 드러눕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꼭 갈아 입어주시고 샤워나 목욕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요즘에 그 일교차가 점점 커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우리가 더욱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전해주시죠. 네, 쌀쌀함이 감도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13.9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논산과 금산 등 충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여유 있게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3도, 세종과 대전 24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우후죽순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비 온 뒤 수분을 머금은 대나무가 하루에 120cm까지 자랄 수 있어서 이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30년 넘게 꾸준히 이렇게 자랐는데도 예. 대나무가 하루 자란 것보다 글쎄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예. 이 키가 초등학교 때 키거든요.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때는 제일 컸었는데 예. 아쉽네요. 저한테 뭐 말씀하지 마시고 네. 부모님께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극동지방에서는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대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에 4년 동안에는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다가 네. 5년이 되는 해부터 폭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4년 동안 영양분을 축적하고요. 또 비바람이 불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건데요. 이 모소 대나무에게는 이 4년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겠죠. 그래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일들이 참 많은데 욕심 부리지 않고 이 기다리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모소처럼이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성공했던 사례들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장상아 리포터도 앞서 소개해드린 대나무 모소처럼 네. 오래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런 일들 많이 있죠. 기다림에 미약하면 또 많은 분들이 이것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는 낚시에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 낚시. 낚시. 예. 네, 이게 마음이 조급할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히 기다리니까 입질이 오면서 나중에는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다림이
정말 길더라고요. 야, 네. 저도 낚시에 한번 네.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성공했다고 하니까 저도 뭔가 희망이 보이네요. 낚시 하시나요? 저희 인내심이 부족해서요. 예, 낚시 같은 거 오래 못 기다립니다. 저희 예. 다 함께 인내심을 기르기 기르기에 최고인 것 위해서 같아요. 네. 낚시를 한번 해야겠네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은 또 최고의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있는 그런 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마을은요, 이 백제시대 때 기와를 구웠던 가마터가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죠. 겸재정선의 그림에도 이 마을 풍경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최고의 마을을 만들려고 꿈꾸고 있는데요. 부여 정암리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의 숨은 보물들을 발굴하고 최고의 마을로 가꿔가는 곳,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여 정암리로 떠납니다.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도읍집 부여. 오늘은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부여를 찾아왔습니다. 부여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오늘 탐구할 마을은 어딘가요? 오랜만에 또 힌트를. 근데 글씨가 없고 그림인데요? 이거 한 장 들고 찾으라고요? 이거요? 이게 힌트라고요? 달랑 그림 한 점으로 오늘 탐구할 마을을 찾아야 하는 상황. 대체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누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의 힌트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을 탐구 생활 최초로 이거 오늘 포기하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찾지? 탐구대장, 뭘 그렇게 찾고 있어요? 아유, 제가요, 오늘 찾아갈 마을의 힌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곳을 못 찾겠어요, 도저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그러세요? 네. 바로 이곳이에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겸재정선님의 그린 그림인데 네. 수백 년이 흘러서 변형이 됐지만은 지금도 그 제사가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제대로 찾아오긴 했네요,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설명해 주신 선생님은 누구시죠? 아, 저는 이 마을의 이장 이혜용입니다. 어머나, 그러면 오늘 이장님 네. 도움을 얻어서 마을 탐구 시작해 봐야겠네요. 네, 같이 한번 가실까요? 네네. 당대 최고의 화가 정선이 화폭에 담았을 정도면 그 당시에도 꽤나 지명도가 높았을 이곳, 바로 부여 정암리입니다. 여기가 조선시대 때 청년결백한 정승 중에 한 분 상진께서 정년을 하시고 이곳에 고향에 내려와 유유자적하면서 거문구를 키고 시도 쓰고 낚시도 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이 터가요? 예, 맞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이 월파정을 복원하여 마을의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을 유난히 좋아했던 부여 출신의 상진정승도 이곳의 풍광에 깊이 심취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마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깊숙이 마을로 들어가 봅니다. 와, 마을 입구부터 뭔가 남다른 기운이 느껴져요. 이런 큰 나무아래 비석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이 글귀는 상징 정승께서 월파장이라는 정자에서 지은 글입니다. 사해 바다의 깊이는 닷줄로 잴 수 있으나 네. 님의 덕택 마음은 자로 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글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어머나. 정암리는 발길 닿는 곳마다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의 산비탈에는 백제시대의 기와를 굽던 가마터가 남아있는데요. 와요지 우측에 자리한 백제기와 문화관에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백제 문화 예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전시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큰 전시관이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요. 네.
이곳은 백제시대 기와를 굽던 가마가 있던 곳이에요. 가마가 있던 곳이요? 네, 그러니까 정암리 가마터라고 하는 데인데요. 네.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요. 백제시대 기와는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백제시대 기와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정성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장식 기와들이 특징인데요. 뭐 치미를 비롯해서 수막대, 석가래 기와, 뭐 이런 다양한 기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여 정암리 마을에서는 도자기에 관심 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도자기요? 가봐야죠. 감사합니다. 백제 역사를 품은 산과 아름다운 백마강이 흐르는 정암리. 거기에 전통문화 자원까지 풍성한데요. 최근에는 귀촌한 주민이 서각과 도자기 수업 등 재능 기부를 하면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와, 어머님들 손길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신데요? 굉장히 잘 만드세요. 네, 저희가 2018년도에 선행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선행 사업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선행 사업은 끝났지만 지금까지도 같이 취미를 공유하면서 나누며 그렇게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모이기를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주 1회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취미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아니었으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취미 생활을 즐기고부터는 고된 농사일에 잃어버렸던 웃음까지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도자기 빚는 솜씨들도 정말 수준급이시죠? 어머님, 네. 이 마을에 사니까 도자기도 만들고 굉장히 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요. 농촌에서 우리는 일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기쁨을 주고 그런 선생님 오셨다. 그럼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그릇은 조금 더 애착이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집에 가서 애끼고 막 그러지. 직접 만든 거랑. 네, 그래요. 사실 주민들이 이웃들과 가까워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앞 너른 공터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이면서 심한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손잡고 연꽃단지를 조성하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정암리의 마을 분위기도 확 바뀌게 됐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예전에 좀 안 예뻤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연꽃단지로 바뀌고 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항상 이렇게 싹 연꽃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주위에 꽃도 심고 하니까 지나다니는 분들도 좋고 또 우리도 이 마을에 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우리 동네 분들이 산책도 하고 아이들이 방학 때 와도 놀기 좋고 또 주위에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이쁜 데가 생기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또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서로 협력하는 마음 풀도 가꾸고 나무도 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체가 남녀노소 너무 좋아지는 거야. 마을 단합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가꿔가는 마을의 대규모 정원 연꽃단지. 이젠 국남지 부럽지 않은 마을의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암리를 아주 구석구석 마을 안쪽도 둘러보고 바깥도 둘러봤는데요. 정말 내실과 외실이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을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꼭 정암리 들려보세요. 40가구 80명이 살아가는 작은 시골 마을 정암리. 살기 좋다는 입소문 덕분에 마을의 새 식구도 많이 늘었다네요. 이 구정은 부여의 남쪽 가장 부여에서 보면은 제일 잘 보이는 부락으로서 정자가 많아서 정자 따고 바위가 많아서 암자를 따서 정암리라는 이 마을이에요. 살기가 참 좋은 마을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이 마을 입구서부터 쓰레기가 많았었고요. 저는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환경을 접해보질 않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을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리고 마을 주민도 스스로 이제 많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닭으로 따지면 이제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인데
옆에서 먹이를 주고 길러줘야만이 성장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약이 되듯이 우리 마을도 앞으로 더 좋은 걸 발견하고 조사하여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보약이 되는 이런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옛날 선인들을 매료시킨 부여 정암리. 마을의 귀중한 자산들을 발굴 복원해서 매력적인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관광 도래 사업에도 선정돼 마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변신할 정암리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이 마을 앞으로 아름다운 백마강이 흐르는 부여 정암리 마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네. 이 겸재 정선이 왜 이곳을 화폭에 담았는지 네.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마을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최근에 마을 주민들이 이런 역사적 자원들을 또 발굴하고 복원하는 데 굉장히 힘을 쏟고 계시더라고요. 또 앞서 나왔던 상징정승이 시를 짓던 정작, 월파승을 또 복원한다고 하고요. 또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가르쳤던 야학당을 황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주민분들의 이 바람대로 잘 복원되고 관리가 되면 정암리 이 보물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발맞춰 주민분들도 역량 강화에 힘쓰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면서 이곳으로 귀촌하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마을의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마을 가꾸는 일에 아주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이 문화 자원을 잘 관리 복원해서 많은 이들에게 입소문이 나는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관광 마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문자 사연 주제, 사진 사연 주제가 네. 기다림의 미학이잖아요. 네. 근데 이 퀴즈만큼은 기다리다 보면은 시간 다 갑니다. 네. 예, 좀 순발력을 갖고 예, 하나하나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상은 리포터 문제 내주시죠. 네, 이 퀴즈 맞추는 재미도 느끼면서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바로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 손상으로 기억력 등 여러 인지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치매, 2번 뇌전증, 3번 기면증. 셋 중에 어떤 걸까요? 네. 뭔가 기억을 잘 못하거나 뭐 깜빡깜빡할 때 어머나 이건가 보다 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보통 노년기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요즘엔 젊은 분들께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조금 저도 기억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희도 그 마을 탐구 많이 가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요것을 많이 막 하시고요. 아, 네. 동양화 많이 보시는군요. 동양화 예. 좋죠. 그것을 예방한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치매, 뇌전증, 기면증 중에 어떤 것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치매입니다. 이 치매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손상 또는 파괴돼 전반적으로 지능과 학습, 언어 등의 인지 기능과 창의력, 분석력 등 고등정신 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네. 자, 오늘은 치매 극복의 날이자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입니다. 이 치매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그 예방 수칙 6가지를 진인사 대천명에 빗대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띄워주시죠. 네, 먼저 진땀나게 운동하기. 인.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기.
사회 활동 많이 하기. 대내 활동 많이 하기. 천박하게 술 마시지 않기. 마지막 명을 길게 해주는 음식 먹기입니다. 와,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요. 네. 친인사 대천명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전에 마을 탐구 생활 재밌게 보셨다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소성 작업에서 열 처리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수치나 도자기, 벽돌 등을 구워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화로, 2번 가마, 3번 화덕. 셋 중에 어떤 걸까요? 네. 그 도자기. 네. 예전에는 그런 귀한 도자기 서민들에게는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양반들에게만 오. 많이 썼는데 네. 양반 중에서도 그 고관 대작들 네. 예, 그냥 걸어 다니지 않았어요. 요거 타고 항상 이거 타고 다녔어요. 이걸 타고 다녔네요. 그렇죠? 예. 네. 걸어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사극에서. 그러니까 저 사극 예. 보면 요거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아, 들었는데 네. 네, 자 시간이 벌써 흘러갔네요. 예. 4, 3, 2, 1.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간 흘러갔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가마죠. 가마는 도자기를 굽기 위한 시설물로 도요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로 장작으로 불을 때는 아궁이와 굴뚝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요즘은 가스나 전기를 이용한 것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하네요. 네, 간편한 가마가 나오면서 주변에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도자기 공방도 많다고 하니까요. 기성품이 아닌 나만의 그릇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공방에 가셔서 도전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인데요. 제철 맞은 세발낙지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세발낙지는 다리가 3개여서 붙은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맘때가 딱 제철인 세발 낙지 드셔보신 분들은 뭐 정답 쉽게 고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맛있는 세발 낙지의 다리가 3개밖에 없다면 너무 섭섭할 것 같네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수산시장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시간 얼마 안 시간이 남았네요. 얼마 안 네. 남았네요. 5, 4, 4, 5초 정도 남았는데요. 세발낙지 다리가 3개일까요? 아닐까요? OX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세발낙지는 세발낙지의 새는 가늘다라는 뜻의 한자어로 다리가 3개가 아닌 가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네. 뭐 예로부터 봄 주꾸미, 네. 가을 낙지라고 해서 가을에 먹는 낙지 그 맛이 더 좋다고 합니다. 뭐 원기 회복을 위해서 이 낙지 많이 먹어왔는데요. 이 세발 낙지 네. 다리가 가늘어서 아. 세발 낙지라는 거 네. 뭐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는 악기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모양이나 크기가 다른 많은 종을 음기의 순서대로 달아놓고 치는 타악기입니다. 중세 사원에서 많이 사용했던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칼림바, 2번 핸드벨, 3번 카리용. 네. 이거를 들었을 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경림 씨 네.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걸 딱 들었을 때, 멋있다 이거를, 네. 까리하네요. 예, 이렇게 까리하네요. 저한테 말을 할 것 같아요. 예, 네. 까리하네요. 까리하네요. 본토 발음 잘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자는 멋있다. 잘 안 붙이긴 그래. 하지만 뭐 까리하네 뭐 이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용자를 붙이면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네요. 그렇죠. 네. 자체가 다르네요. 네. 칼림바, 핸드벨, 카리용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카리용입니다. 이 카리용은 많은 종을 음계 순서대로 달아놓고 치는 악기인데요. 중세 사람들에게 교회 예배 시간을 알리거나 화재, 폭풍, 전쟁 등의 대중생활 속 사건들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흔들리는 종들이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천상의 음악으로 불리는 이 카리용의 은은한 종소리는 반경 3km까지 울려 퍼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전에서 볼 수 있는 해천타워의 카리용은 세계 최고 규모로서 2004년에는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9월 28일까지 오전 오후 50분씩 임시적으로 개방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네. 정답을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문학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풀어보시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이 지은 책으로 중국 청나라에 가는 사신을 따라 러허강까지 갔을 때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열하일기, 2번 난중일기, 3번 관동별곡. 네. 그러니까 사신을 따라서 청나라 리허강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좀 이렇게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이 박지원 그분이 열일하셨어요. 열일하셨구나. 예. 열일하셨네요. 정말 열일하셨습니다. 열일하면서 예. 또 뭔가를 쓰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열하일기, 난중일기, 관동별곡 셋 다 익숙하지만 정답은 하나입니다. 자, 어떤 걸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열하일기죠. 열하일기는 조선 정조 때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의 중국 청나라에 다녀온 후에 작성한 견문록입니다. 발달한 청나라의 문물이 두루 소개되어 있고요. 허생전 등 사회를 풍자한 소설도 실려 있습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마을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부여 정암리 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가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느리게 살아볼 수 있겠다. 네. 느림의 미학을 좀 느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실제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나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도 이 마을 탐구가 끝나고 사진을 조금 찍고 왔어요. 아. 기다림의 미학을 느껴보려고요. 네. 사진까지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끝나고 살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곳인지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기다림의 미학 무소처럼인데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인내를 갖고 좀 참고 묵묵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런 일들 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사진 사연으로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5천만의 입맛을 사로잡은 돼지고기 요리를 소개해드릴 텐데 그냥 평범한 돼지고기 요리가 아니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통통 튀는 아이디어에 정성을 가득 담은 흑돼지 요리들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주로 함께 떠나보시죠. 춤 돼지 나 돼지 요리 돼지 흑돼지 먹으러 가볼까요? 돼지 부심 뿜뿜 자선생의 이번 주 페이 돼지고기 그냥 돼지고기 아니죠. 제주 흑돼지로 만든 무한 매력 음식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소리로 먼저 설레게 하는 음식들 어서 와.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와! 맛있다. 흑돼지편 홍돼지 바베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딱 보시면 지금 라면이 있고요. 흑돼지 가지 덮밥 그리고 미국식 전통 바베큐. 지금 여기가 앞에 놓여진 게 제주 흑돼지를 이용한 세트 메뉴예요. 간단하게 흑돼지 라면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 놓치지 않고 조리하는 것이 포인트. 특제 소스 넣은 육수에 면발 꼬들하게 살려 완성. 훈연된 이 삼겹살의 이 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량도 살짝 나고요.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좌선생, 이 라면 먹으면 다른 집 가서 라면 못 먹을 걸.
흑돼지 라면에 대한 사장님의 프라이드 직접 확인했습니다. 된장 향이 살짝 나는 게 뭔가 일본식 미소라면과 제주도의 고기국수의 만남 뭐 그런 느낌? 훈연된 고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이 풍미를 굉장히 더해줘요. 와, 이게 지금 밥을 말고 싶은 그런 맛. 밥을 딱 말아가지고 김치 딱 올려가지고 그냥 수저로 이렇게 딱 떠가지고 그냥 막 먹고 싶은 그런 맛. 밥 없나? 딱 한밥 딱 있었으면 좋겠어. 밥도 이렇게 고슬고슬고슬해야 이게 국물을 싹 머금거든요. 밥이 이렇게 싹 이렇게 김치 딱 이렇게. 이거지 이거. 이곳의 메인 메뉴 등장. 통삼겹을 두툼하게 썰어 채소 위에 올려주고 토치오 풀맛 극대화. 이것이 바로 미국식 정통 바베큐와 제주의 식재료가 만난 흑돼지 통삼겹 바베큐입니다. 보쌈, 뭐 수육, 뭐 그런 뭐 기름이 짜까짜까한 뭐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겠지만 기름이 쭉 빠지면서도 이렇게 뭐 지방층과 이게 살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그리고 이 껍데기도 이렇게 바삭바삭한 요 느낌, 그리고 이 색감으로 먹는 게 바베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스도 이런 돈가스 소스라든지 한라봉을 이용한 한라봉 소스도 직접 만들었다는 거. 파인애플과 채소는 소화를 촉진시켜서 각종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를 섭취해서 소화를 촉진시켜 고기를 많이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고로 채소는 고기를 많이 먹게 하는 거다. 흑돼지 요리 3종 세트의 피날레, 흑돼지 가지덮밥입니다. 가지와 양파, 파프리카 등 채소로 식감 살리고 특제 간장 소스로 감칠맛도 잡았습니다. 흑돼지를 올려서 여기 우리 사장님만의 특제 간장 소스를 이용한 가지덮밥. 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지덮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수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 하나 그냥 만들어도 아이들 그냥 밥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아빠들 그냥 출근할 때도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뚝딱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흑돼지 3종 세트. 베리굿. 와. 정통 미국식 바베큐와 제주 식재료의 만남. 구텐탁. 여러분, 제주도에 학생이 있어요. 리가라. 오늘의 두 번째 픽, 제주 흑돼지를 활용한 독일식 음식들이 기다리는데요. 이 학센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게 알려진 게 있는데, 맥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굽기도 하고 마지막에 훈연을 한대요. 예전에는 이게 학센을 많이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제주도 흑돼지를 이용해서 밀고 있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축제나 비어 하우스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바로 독일식 족발 요리 학센인데요.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입니다. 오, 와우. 역시 족발은 뭔가 이 돼지 한 마리를 이 통으로 통돼지 바베큐 하듯이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조금씩 이렇게 썰어 먹는 느낌이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바베큐 한 듯한 느낌.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전문가처럼 자르기 힘들잖아요. 여기는 안에다가 부탁하면 안에서 주방에서 다 썰어준답니다. 우리가 흔히 먹었던 족발과는 굉장히 달라요. 일반 족발 같은 경우는 뭔가 수육을 삶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쫄깃쫄깃한 햄 같은 느낌.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훈연 향이 굉장히 납니다. 이 학센은 껍데기가 생명이야. 요 껍데기가 와우, 탱글. 요거는 약간 매콤한 소스에 이렇게 탁 찍어서 족발은 껍데기야. 족발은
콜라겐이지. 학생의 야성에 도전하는 야심작 바로 흑돼지 커리부어스트와 흑돼지 로제 파스타입니다. 파스타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씹힐 정도로 돼지고기를 썰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매운 기운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탓합니다. 내 스타일. 안 짜서 좋다. 안 짜서 좋아. 불맛이 잘 나는 그런 소세지. 근데 그 위에 미트볼 소스에 카레 향이 싹 도니 굉장히 맛이 좋은 소세지입니다. 뭔가 그 외국 소세지를 먹으면 굉장히 짜다, 강하다, 야 역시 외국 소세지,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먹었는데도 심심하니, 좀 구수하니, 너무 좋은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오늘은 다이어트 잠시 내려놓으세요. 돼지고기의 변신은 무한하다. 제주 흑돼지는 사랑입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에 정성을 담아 맛있게 탄생하는 개성 만점 흑돼지 음식들. 여러분의 선택은? 야, 통삼겹 바비큐, 흑돼지 가지 덮밥, 학생, 그리고 커리 부어스트까지 돼지고기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많은데요. 거기에 제주 흑돼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 구미가 당기고 입에 침이 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요맘때는 이 돼지고기 넣어서 보글보글 끓인 네. 김치찌개. 최고죠. 정말 맛있잖아요. 네. 예. 뭐 말 나온 김에 이렇게 고기 좋아하는 분들 뭐 오늘 소개해드린 화면에서 만나봤던 그런 요리가 꼭 아니더라도 네. 돼지고기 요리 한번 선택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배고픔을 안고 경남 창원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여행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뭐 단체 여행보다는 최근에는 개별 자유 여행을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 달 살기죠. 그렇습니다. 네. 낯선 곳에서 한 달 살기, 그 느낌이 어떨지 궁금한데 지금부터 창원에서 함께 느껴봅니다. 창원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여행사가 짠 스케줄이 아니고 현지인이 세운 알짜배기 창원 여행기. 놀고 먹고 즐기기 좋은 창원에서 살아볼 사람들 손들어 보이소. 안녕하세요. 단체복 입으셨네? 이틀 주무신 거예요? 이틀 주무시고 아침 식전 대바람에 총 쏘러 오신 거고. 예. 무슨 상징인가요? 쌍오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말자. 낙동 오리알 되지 말자. 오늘 첫 체험지는 창원 국제사격장. 총을 보고 표적을 보면 표적이 안 보입니다.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쏠 때만 딱 총을 보는 겁니다. 이 모양에서 들어주기를 마시고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사자 앞에서 하시면 저희들이 표적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제 산탄총을 일단은 이제 두 분이 같은 조인데 같이 격발을 하도록 합니다. 와, 손 크다. 와, 아버님 화이팅! 이발 장전. 수신호는 이래서 아구나. 이 사격장 안에는 원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데 특별히 오늘 창원 한 달 살기 체험 정말 특별하게 저희가 허락을 받고 들어왔고 그리고 몇 발 쏘셨어요? 10발. 10발. 한 발은 제가 봤어요. 잘 되시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 작네요. 그래서 재밌죠, 그래도. 예. 다음 조는 이제 모자분. 모자를 쓴 어머님, 모자분. 그 참고적으로 아버님 한 발 맞추셨어요, 한 발. 제일 눈매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괜찮습니까? 해낼 것 같은. 저 두 발만 맞췄으면 좋겠어요. 2발 정도. 겸손하게 2발 정도는. 오, 성공. 역시. 잘하셨어요. 총 몇 발이셨어요? 맞추신 게? 두세 발 맞췄어요. 두세 발 정도? 세 발이면 세 발이고 두 발이면 두 발인데 두세 발은? 스트레스 향해 탕탕탕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하고 창원은 가까우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창원에 자주 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창원에서 좀 살면서 또 안 가본 곳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봄은 국가대표, 사격은 처음인 이분. 얼떨떨떨 본인이 쏘고도 꿈인가 생신가 헷갈린다네요. 이게 전 맞추는데. 사실 맞춘지도 몰랐어요. 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아까 그 원모님도 그렇고 계신 분들이 드라마에 나온 장면 같다고 팍 할 때 이게 팍 터지더라고요. 멋있게. 우리는 사격 선수가 아닐까 이 생각도 하고. 네. 원래 어떤 일 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 창원이 진짜 좋은 곳인 걸 알게 됐어요. 네. 볼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네. 사격으로 몸푼 후 다음 여행지로 이동. 네, 계획표를 받고 목표를 받거든요. 엄청 타이트하더라고요. 빡빡해요. 네. 이거를 한 이틀만 해도 나 피곤하겠던데 일주일 동안. 네, 그거 하면 이거죠. 강행군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체력이 돼야지 이게. 한 달은 무슨 그냥. 그래도 뭐 이것저것 볼 게 많으니까 하는 거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여기 또 지원 같은 거 많이 해줘가지고. 네, 그리고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식비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니까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먹는 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는데요? 호텔이랑 자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체험비랑 다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럼 표를 바꿔도 뭘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겠죠, 맞네. 맞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 그냥 봐봐요. 화장 예쁘게 된 사람. 야. 이틀간 쌓은 창원에서의 추억도 잠시 감상하고요. 우리가 또 해외 나가기 좀 힘들다 보니까 마음을 담아서 창원 이행시 가볼까요? 자, 두 개 다 해 그냥. 창원은 원하는 걸 다 해볼 수 있는 도시다. 그래요. 강행군도 즐겁다. 쪽잠으로 피로 풀고 나면 현장 도착. 필수품이네요, 그죠? 야, 왕 된 것 같은데? 야, 필수품 모자도 쓰시고, 선글라스 끼시고, 양산 쓰시고. 태양 방지 삼총사도 갖췄습니다. 창원은 삼색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통합된 지 10년 됐지만은 아직까지 진해, 창원, 마산 그 각각 색깔이 다 달라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시려면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요. 최소한 3일을 해보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좀 피곤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늘어진 그런 게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달라지겠습니다. 부산 라디오 예술사진관 낯익은 풍경이죠. 어린 시절 기억을 쫓아 시간 여행하기 좋은 곳 진해 소사마을입니다. 요 안에 보시면은 아이스케이크통도 있는데 옛날에 아이스케이크통. 이곳은 김씨 박물관입니다. 김씨 박물관. 네네. 여기가 이게 뭘까요 이게? 이거 나무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여름에 굉장히 꼭 있어야만 되는 거고. 냉장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냉장고라고요? 네, 우리 이게 이제 파리에서 수입한 원목 냉장고. 너무 세련되죠? 나무로 이렇게 원목으로 탁 풀이되어 있고. 야, 이게 냉장고구나. 신기하죠? 너무 냉장고. 네. 잘 살펴보시죠. 이 TV 기억나요? 이거 진짜 이거 오랜만이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 했던 거. 이거 근데 이거 예전에 그 뭐 안테나인가요? 그렇죠. 뭐. 그거 앉아서 올라가서 보이나 됐나 뭐 이렇게 했던 기억나는데? 올라가서 이쪽 방향으로도 맞아. 이런 세대는 아니죠? 네? 네. 이 세대는 아니죠? 아니요, TV 봤어요, 그냥 TV. 아 그냥 TV. 리모컨이 떼는 거. 전파사 이웃은 인형의 집. 젊은 세대에겐 모든 게 신기합니다. 보시면서 뭐 사시게요. 뭐가 할까요? 아빠. 이거 옛날에 아빠는 동생 주려고. 줄 끼워가지고 청소하던 그건데? 좋아할 것 같아서. 몇 살인데요? 아빠요. 아버님한테요? 좋아할 것 같은데. 고무총을. 네.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소환하고 싶은 모습 마음이 참 곱네요. 하셨어요?
아버님 드릴까 고민하다가 산 게 고무총. 이거 봐서 만든. 예. 야, 사격왕이시네 진짜. 참 총 쏘는 거 좋아해. 사과 한 알에도 옛 이야기가 담긴 것 같죠? 친해지셨어요? 마을 안에도 볼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 단짝 두 분은 거의 같이 다니시는데, 그죠? 저쪽은 제가 알기로는 가족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이게 따로 가세요. 어머님. 어머님, 조금 걸으시는 게 조금 힘드신 것 같긴 한데, 그죠? 이 아버님 아닙니까? 네. 아버님 좀 도와드리고 같이 손도 잡아주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은 예. 왜 함께 가지 않으시고 떨어져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래 피곤한 일정인데 불구하고 아버님 같이 다니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네, 식구들하고 같이 다니시니까. 그냥 끌림받자. 누가 가자고 하셨는데 누가 가자. 어머님이. 이번에 찾은 곳은 정원이 전시장인 지붕 없는 미술관입니다. 여긴 또 어디야? 우리 김씨박물관이었잖아요. 여긴 또 어디야? 여기는 예술공원 바닥입니다. 우리 이제 진해 지역에 서양화가이신 박배덕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매일 일하십니다. 매일.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박배덕 선생이 수십 년간 꾸민 공원답게 곳곳이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인데요. 울긋불긋 꽃대골 안에서 찰칵! 쌤 일로 와보이소. 사진 찍어달라 해야 될까? 어디서 오신 건데?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아니 이제 가족 단위도 오고 뭐 친구 단위도 많이 오는데 혼자 왔네요. 아, 예. 어쩌다가요? 아,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어머니는 아쉽게 못 오고요. 저만 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3일차로 들었습니다만은 해본 것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해보고 싶은 거라든지. 일단 뭐 저 로보랜드 그게 제 기억에 남고요. 창원 한 달 살기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국화향으로 물든 가을의 창원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 꽃밭에서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 꽃밭에서 행복해요. 저는 창원에 와서 자연도 많이 보고 놀 것도 많아서 정말 좋았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자연이 아름다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쁘게 잘 정돈된 도시의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집에 일이 있어서 아쉽게 못 왔지만 다음에 꼭 같이 와요. 자, 창원에서 한 달 살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창원에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보세요. 네. 뭐 요즘 제주 한 달 살기,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뭐 여행으로 가셨다가 너무 좋아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 화면을 보니까 경남 창원도 참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 창원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중 프로젝트 더 페스티벌 더 창원 이 프로그램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10월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이제는 아침 공기가 부쩍 서늘해졌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16.4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8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논산과 금산 등 충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차와의 간격을 여유 있게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3도, 공주 24도, 논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로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기다림의 미학, 모소처럼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693번님,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을 주면 쑥쑥 자라는 모습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조금 뽑아 반찬으로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키우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최고입니다. 네. 7353번님, 4년째 꽃이 안 피던 식물인데 올해 저희 집에 기적이 찾아왔어요. 활짝 피운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기다린 만큼 보람이 크네요. 5791번님, 코로나19로 지난 봄부터 미루고 기다려온 결혼식인데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네. 지난 15일 신혼 살림을 위해 캐나다로 떠났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0587번님, 먹다 남은 당근을 접시에 담아 창가에 내놓았는데요. 싹 트는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폭풍 성장하여 멋진 장품이 됐어요. 정말 신기하죠? 와. 네. 8144번님, 아들이 2년 전에 가지고 온 식물인데 벌써 이만큼이나 컸습니다. 식물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름다운 꽃이 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대전 우명동에 있는 마을 기업을 찾아갑니다.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전통 떡과 참기름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눌수록 훈훈하고 고소해지는 이야기,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세요. 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걱정과 불안 그리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대한적십자사에서 우울감 등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마음 토닥토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네, 이 마음 토닥토닥 캠페인은요, 심리 안정 기법인 이 나비포옹법 자세를 취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건데요. 뭐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힘든 이웃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 이 나비포옹법 해보니까 좀 마음이 안정화되는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뭐 가족 여러분도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계실 텐데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을 한번 줘보시고 가족과 또 지인들에게 또 이런 캠페인 함께하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해보는 그런 한 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